아니, 이게 말이 돼요? 세계 최고 대학 하버드 교수인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우라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욕이에요. 책상을 쾅쾅 내리치며 소리치는 중년의 백인 여성. 도시공학계에서 내노라 하는 전문가였죠. 유럽의 파리, 런던, 뉴욕. 세계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을 다 연구한 그녀가 동북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운다는 것인가? LA 시청 회의실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장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오만한 하버드 교수는 한국에서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딱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가르치는 로라 톰슨 박사입니다. 그날 아침, 제 사무실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관한 책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제 전문성을 증명하는 졸업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도시를 개선하는 방법을 조언받으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죠. 로스앤젤레스 시청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오래된 지하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내용이었죠. 제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미국의 대도시에서 제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온 거였죠. 몇 주 동안 밤늦게까지 일하며 런던, 파리, 뉴욕의 지하철 시스템을 연구했어요. 그것들이 최고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보고서는 유럽의 가장 훌륭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도표와 그래프, 해결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창한 화요일 아침, 저는 가장 멋진 정장을 입고 LA 시청으로 향했어요. 대리석 바닥을 딱딱 울리며 자신감 있게 걸어가고 있었죠. 팔 밑에는 제 도시 계획의 걸작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회의실에 들어서며 말했죠. 여기 LA 지하철 시스템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해결책들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도시들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시청 관계자들이 제 보고서를 넘겨보고 있었어요. 기대했던 감탄의 표정 대신 그들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드러나고 있었죠. 한 관계자가 헛기침을 하고는 제 배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말을 했어요. 박사님, 무례한 말씀입니다만 이 유럽 사례들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지하철도 비좁고 오래되었으며 우리와 같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 얼굴이 화끈거리고 있었어요. 수십 년의 연구, 하버드에서의 오랜 강의 경력. 그런데 이 시청 관료들이 제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다니? 제가 입을 열어 제 연구를 변호하려던 순간 다른 관계자가 끼어들었죠. 저는 최근 한국 서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곳의 지하철 시스템은 서양 세계의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고 제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본 어떤 것보다도 기술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한국이요?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가? 제 머릿속은 의심으로 가득 차고 있었죠. 어떻게 그들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지하철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박사님께서 서울을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관계자가 덧붙였죠. 그들의 시스템을 직접 보시고 그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배워오세요. 모든 경비는 시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앉아 있었어요. 제 자존심이 이 터무니없는 제안을 거부하라고 외치고 있었죠. 30년 경력의 하버드 교수인 저를 작은 아시아 국가에서 배우라고? 그 생각만으로도 패배를 인정하는 기분이었어요.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죠. 하지만 제 유럽 기반 해결책들을 조금만 수정하면 선임 관계자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어요. 박사님,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의 컨설턴트로 계속 일하시려면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혁신이 LA에 필요한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경력, 제 평판, 제가 일생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위태롭게 느껴졌죠. 이 사람들이 수백만 달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제가 물었죠. 그 말이 입 안에서 씁쓸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다음 주 항공편을 이미 예약해 놓았습니다. 누군가가 대답했어요. 서울시 교통당국의 고위 관리인 박수연 씨를 만나실 겁니다. 그분이 모든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날 밤 아파트에 앉아 항공편 확인 이메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학위증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로라 톰슨 박사인 저를 한국에서 배우라고 보내다니 굴욕감이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자존심 아래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혹시 그들이 옳다면? 한국이 정말 혁신적인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하지만
그 생각을 밀어내고 있었죠. 분명 이건 시간 낭비일 거예요. 가방을 싸면서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서 그들의 투어를 받고 변함없는 제 의견을 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그들 시스템의 결점을 찾아내고 제 유럽식 해결책이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고 제 명성을 회복할 거예요. 하지만 이 여행이 도시 계획, 기술,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이 곧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그것은 제 직업 인생에서 가장 겸손하고 깨달음을 주는 경험이 될 거였죠. 인천공항까지 14시간이나 되는 비행이 저에게 이 여행 전체를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을 주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가면서 아래에 펼쳐진 서울을 볼 수 있었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도시였어요. 지평선까지 펼쳐진 고층 빌딩들의 숲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삼성역에서 저는 짐을 꼭 붙들고 시차 적응을 애써 무시하며 한국인 안내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는데 모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죠.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해 보였어요. 톰슨 박사님? 깔끔한 교통당국 제복을 입은 남성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와 반듯한 자세를 하고 있었죠. 저는 박수연입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사람의 영어가 완벽해서 놀랐어요. 의사소통이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람과 악수하며 대답했죠. 편하게 로라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저는 수연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희 지하철 시스템이 왜 특별한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지하철 입구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 걸음씩 내려갈 때마다 제 회의감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죠. 계단이 밝은 LED 조명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낙서도 없고 쓰레기도 없고 불쾌한 냄새도 없었어요. 고향의 지하철역과는 전혀 달랐죠. 그때 전광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광판이 정말 곳곳에 있었죠. 실시간 열차 도착 정보를 한국어와 영어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자 한 화면이 마스크 착용 에티켓을 알려주는 애니메이션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화면에서는 뉴스 헤드라인과 날씨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정말 놀랍네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모든 역에 이런 전광판이 있나요? 수연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승객들은 언제나 정확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LA에서는 도착 안내판이 작동하기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서는 열차 시간표와 함께 뉴스와 건강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었죠. 역사 깊숙이 들어갈수록 차이점이 더욱 뚜렷해졌어요.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숨겨진 스피커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밖의 서울 여름 더위와 달리 에어컨이 완벽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노란 모자를 쓴 유치원생들이 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선생님의 인도 아래 줄을 이루며 손잡이끈을 잡고 있었죠. 이 어린 아이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현장 학습 때 항상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걸 눈치챈 수연이 설명했어요. 안전하고 교육적이거든요. 안전하고 교육적이라고요? 이건 미국 지하철과는 전혀 다른 단어들이었죠.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꽉 붙잡고 낯선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거든요. 우리는 여러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큰 원형 공간에 도착했어요. 다양한 층의 통로들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방향을 가리키는 명확한 표지판들이 있었죠. 유리 엘리베이터가 노인 승객들과 유모차를 미는 부모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설계는 병목 현상을 방지합니다. 수연이 말했어요. 출퇴근 시간에도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죠. 저는 LA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상상해 보려 했어요. 비용이 천문학적일 거예요. 하지만 그때 문득 생각났죠. 한국의 GDP는 캘리포니아보다 작은데도 이런 걸작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요. 개찰구에 도착하기 전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지하 공간이 마치 쇼핑몰 같았죠. 통로를 따라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화장품 가게, 빵집, 패션 부티크까지요. 커피 가게 향기가 공기 중에 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열차를 기다리면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죠. 여기도 아직 지하철역인가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네. 수연이 확인해 주었죠. 지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수익도 창출하고 승객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죠. 제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지하 공간을 어둡고 최소한으로만 사용했거든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활기찬 상업 중심지를 만들어낸 거였죠. 개찰구에 다가가면서 제 전문가적 자부심이 또 한 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하철 설계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구시대적으로 느껴졌죠.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통합된 도시 중심부였죠. 깨끗한 유리 패널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진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LA 관계자들이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그 생각은 저를 설레게도 하고 두렵게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개찰구로 걸어가던 중에 화장실 표시가 눈에 띄었어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역에서 화장실을 찾으려면 돈을 내거나 아예 포기해야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표지판이 깨끗하고 밝은 화장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화장실 입구로 다가가며 말했어요. 이게 무료예요? 수연은 제 질문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당연하죠.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데 왜 돈을 받겠어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마치 특급 호텔 화장실에 온 것 같았어요. 자동 센서가 수도꼭지를 조절하고 있었죠. 세면대 위에는 싱싱한 꽃이 꽃병에 꽂혀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낙서도 없고 깨진 거울도 없고 바닥에 수상한 물웅덩이도 없었죠. 충격을 받은 채로 나오자 수연이 옆에 있는 작은 가게를 가리켰어요. 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편의점에 다 있어요. 물이나 간식, 약 같은 거요. 세븐일레븐은 밝은 조명과 알록달록한 진열대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잡지를 둘러보는 동안 회사원들은 커피를 집어들고 있었죠. 한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위해 주먹밥을 사고 계셨어요. 이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제가 지하 도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곳을 계속 걸어갔어요. 패션 부티크들이 최신 유행을 전시하고 있었죠.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와 문구류를 팔고 있었어요. 심지어 치아 클리닝 서비스를 광고하는 치과도 보였습니다. 이런 게 흔한가요? 제가 상점 사이를 오가는 쇼핑객들을 보며 물었어요. 이렇게 지하에 많은 가게들이 있는 게요? 아주 흔하죠. 수연이 답했어요. 지하철역이 쇼핑센터, 사무실 건물, 아파트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원한다면 하루 종일 지하에서만 생활할 수도 있죠. 제 미국식 사고방식으로는 이런 효율성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고립된 시스템으로만 만들어서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지상으로 올라가야 했거든요. 한국은 교통과 일상생활을 통합시켜 놓았죠.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수연이 도와주어 센서에 카드를 대자 개찰구가 부드럽게 열리며 집에서 듣던 거친 부저음 대신 기분 좋은 종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승강장으로 내려갔어요. 숨이 턱 막혔죠. 유리문들이 각 열차 문과 정확히 일치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스크린도어예요. 제가 멍하니 바라보자 수연이 설명했죠. 사고와 자살을 방지하고 터널 먼지를 막아 승강장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유리벽에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고향에서는 이런 안전장치의 비용 문제로 끝없이 논쟁만 하고 있었죠. 여기서는 예산보다 인명을 중시해서 그냥 설치해버린 거예요. 승강장 자체도 제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바닥에 정체불명의 얼룩도 없고 선로를 따라 기어다니는 쥐도 없고 쓰레기통에서 넘치는 쓰레기도 없었죠. 전광판에는 도착 시간뿐만 아니라 다음 열차가 얼마나 붐빌지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환기구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지하 깊은 곳임에도 쾌적한 공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조명은 거슬리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었죠. 비상 호출 버튼과 소화기가 몇 미터마다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노란 안전선 뒤에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밀치거나 떠밀지 않고 영역 싸움도 없었죠. 안내 방송이 나오면 모두가 실제로 귀 기울여 들었어요. LA에서는 지하철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거나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어떻게 모든 걸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나요? 제가 먼지 하나 없는 난간을 만져보며 물었어요. 정기적인 관리와 존중이죠. 수연이 간단히 답했어요. 청소 직원들이 24시간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신경 쓴다는 거예요. 열차가 거의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스크린도어가 열차 문과 완벽하게 맞춰 열렸죠.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내린 다음에야 새로운 승객들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이 효율성의 향연을 바라보면서 제 세계관이 바닥부터 흔들리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대중교통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죠. 어쩌면 미국 지하철의 진짜 문제는 예산이나 기술이 아니라 태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차 문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죠. 선명한 분홍색 좌석들이 열차의 회색 내부와 대비를 이루며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 분홍색 좌석에는 임산부를 나타내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시차 때문에 피곤했던 저는 그 좌석 중 하나로 다가가고 있었죠. 막 앉으려는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살짝 건드렸어요. 둥근 배에 손을 얹은 젊은 임산부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좌석의 그림과 똑같은 작은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저기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안한 듯한 표정이었죠.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피함에 벌떡 일어나면서 더듬거렸죠. 정말 죄송합니다. 좌석에서 물러나며 사과했어요. 수연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저 자리는 임산부 전용 좌석이에요. 그분 배지 보이시죠? 다른 승객들에게 좌석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임산부가 분홍색 좌석에 앉는 것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그녀의 자리를 의심하지 않았죠. 모른 척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존중이 자연스럽고 진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움직이면서 더 많은 배려의 장면들을 목격했어요. 한 10대 청소년이 말도 없이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죠. 회사원들이 유모차를 끄는 엄마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소리로 대화하고 통화도 짧게 끝내고 있었어요. 열차 자체도 인상적이었죠. 모든 표면이 깔끔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전광판에는 현재 위치와 다음 정차역이 여러 언어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로 승객들이 일을 하거나 휴대폰을 볼 수 있었어요. 열차에 인터넷도 되나요? 제 휴대폰으로 연결을 확인하며 물었죠. 모든 열차에 다 있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퇴근 시간에도 일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각 역마다 열차가 바닥 표시에 정확하게 멈추고 있었어요. 승객들은 열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 표시에 맞춰 줄을 서고 있었죠. 문이 열리면 모두가 내리는 승객을 기다린 후에야 타기 시작했어요. 밀치는 사람도 없고 서두르는 사람도 없었죠. 오직 배려만 있었습니다. 천장에 다양한 높이로 매달린 특별한 손잡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장 낮은 손잡이에는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죠. 저 아래쪽 손잡이는 어린이용이에요. 수연이 설명했어요. 모든 연령대를 고려해서 설계했거든요. 문 근처 바닥에는 노란색 돌기가 있는 띠가 있었어요. 이것이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걸 알게 되었죠. 모든 버튼과 손잡이에는 점자가 표시되어 있었고 음성 안내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세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건 임산부 좌석이었어요. 미국에도 양보석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았거든요. 여기서는 모두가 동참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규칙을 잘 따르게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규칙 때문이 아니에요. 수연이 답했죠. 배려하는 마음 때문이죠. 부모님에게서 배우고 학교에서 존중을 가르치고 사회가 배려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열차가 또 다른 반짝이는 역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더 많은 유리벽과 전광판, 깨끗한 환경이 보였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것도 볼 수 있었어요.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로 제 전문가적 자부심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특별한 좌석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그 임산부를 보면서 새로운 감정이 생겨났죠. 창피함이나 패배감이 아니라 영감이었어요. 어쩌면 LA 지하철의 문제는 돈이나 기술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가치관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하루 동안 여러 역들을 지나가면서 새로운 놀라움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강남역에서는 거대한 지하 쇼핑몰을 구경했죠. 급행 열차는 도시를 가로질러 몇 분 만에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환승역들은 색깔별로 구분된 통로로 여러 노선을 연결해서 길 찾기가 쉬웠어요. 잠시역에서 우리는 지붕이 있는 통로로 나왔는데 그 길이 바로 롯데월드타워로 이어지고 있었죠.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런 연결은 몇 년 전부터 계획합니다. 수연이 설명했어요. 지하철이 도시 생활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통합되어야 하니까요. 롯데타워 전망대에 서서 서울의 거대한 지하철 네트워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노선들이 마치 생명의 피가 흐르는 혈관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각 역은 상업과 문화, 공동체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노트가 관찰 내용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몇 정거장마다 배치된 응급구조팀, 밝은 노란색 케이스에 담긴 자동제 세동기, 휠체어용 넓은 개찰구, 실제로 작동하는 엘리베이터, 누군가 진짜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보안 카메라들이요. 러시아워 때 우리는 다시 지하로 내려가 진짜 시험 상황을 목격했어요. 수천 명의 통근자들이 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흰 장갑을 낀 승강장 안내원들이 승객들을 열차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인파가 많았지만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대로 줄을 서고 있었고 열차는 2분마다 도착했죠. 시스템이 압력을 완벽하게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수연은 저를 지하철역 도서관으로 데려갔어요. 네. 역 안에 도서관이 있었죠. 통근자들이 책을 빌리고 잡지를 읽거나 열차 사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이야기 시간을 갖고 있었죠. 공간은 조용한 배움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훼손을 막나요? 제가 고향의 낙서로 뒤덮인 벽을 생각하며 물었어요. 사람들이 주변 환경을 존중하면 그걸 보호하게 됩니다. 수연이 답했죠. 그 말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하루 종일 누구도 쓰레기를 버리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아무도 개찰구를 뛰어넘지 않았고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았죠. 도시가 시민을 배려하고
시민이 도시를 배려하는 상호 존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옆 카페에 앉아 녹차를 마시면서 제 방어벽이 마침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LA에 보고할 결점을 찾으려 했지만 대신 모든 면에서 우수함만 발견했죠.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며 왔는데 제가 틀렸어요. 수연이 친절하게 미소 지었어요. 모든 도시에는 각자의 과제가 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배웠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더 많은 걸 해냈어요. 제가 주장했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제 보고서에 이게 빠져 있었어요. 사람들을 고려해야 했는데 인프라에만 집중했죠. 카페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전혀 다른 로라 톰슨 박사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겸손함과 결의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LA로 돌아가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선언했어요. 새 열차와 멋진 역사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람들이 공공장소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시스템에 대한 존중,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해야 해요. 서울 지하철은 저를 도시 곳곳으로만 데려다 준 게 아니었어요. 제 생각을 문화적 경계 너머로 옮겨주었죠. 때로는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일은 다음 방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거예요. 이번에는 동료들을 데려와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할 생각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너무나 빨리 찾아왔어요. 호텔 방 책상에는 메모로 가득 찬 종이들이 펼쳐져 있었죠. 제 카메라에는 지하철의 혁신적인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제 전문가적 관심뿐만 아니라 제 마음까지 사로잡아 버렸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관광 안내 책자를 펼쳐보고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사진들이 궁궐과 시장, 해변을 보여주고 있었죠. 갑자기 깨달았어요. 제가 여행 내내 지하에서만 시간을 보냈다는 거요. 탐험해야 할 나라 전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역 투어를 위해 수연을 만났을 때 말했어요. 수연 씨, 휴가차 다시 돌아올까 생각 중이에요. 서울과 부산 중에 어디를 먼저 가볼까요?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두 도시 모두 멋져요. 어떤 게 가장 관심 있으세요? 안내 책자를 넘기며 말했죠. 서울에는 경복궁과 인사동이 있고요. 부산에는 해변과 자갈치 시장이 있네요. 어떻게 고르죠? 역을 걸으면서 수연은 그녀의 말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어요. 초고층 빌딩에 둘러싸인 경복궁, 옛 왕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설명했죠. 명동의 거리 음식 노점상들이 매운 떡볶이를 팔고 있는 모습, 무지개처럼 빛나는 다리들로 장식된 한강의 밤 풍경을 묘사해 주었어요. 이어서 부산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햇살 아래 황금빛으로 펼쳐진 해운대 해변, 수조 안에서 아직 살아 움직이는 자갈치 시장의 싱싱한 해산물, 한국의 산토리니 같은 감천 문화마을의 알록달록한 집들이 언덕을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요. 서울에서는 현대 한국의 심장 박동을 느끼실 거예요. 수연 씨가 설명했어요. 부산에서는 우리의 해양 영혼을 맛보실 수 있을 거고요. 우리는 고속철도로 연결된 전국을 보여주는 지하철 노선도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가능성들이 펼쳐지고 있었죠. 두 곳 다 보는 게 좋겠어요. 제가 결정했어요. 서울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부산 바닷가에서 휴식을 취할게요. 마지막 방문지는 한국 전역으로 향하는 고속열차가 출발하는 서울역이었어요. 터미널은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사람들, 모험을 계획하는 가족들, 시간표를 확인하는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었죠. 이곳은 단순한 교통의 중심지가 아니었어요. 경험으로 향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승강장에 서서 매끈한 KTX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목이 메어오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회의적이고 오만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마워요, 수연 씨.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하철 시스템만 보여준 게 아니라 더 나은 사고방식을 보여주셨어요. 그녀가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훌륭한 학생이셨어요. 로라 박사님,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비디오 메시지를 위해 노트북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빨간 녹화 표시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라 톰슨 박사입니다. 한국 서울에서 인사드립니다. 일주일 전, 저는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믿으며 이곳에 왔어요. LA의 교통 문제 해결책이 유럽 모델에 있다고 생각했죠. 제가 틀렸습니다. 제 노트를 보여드렸어요. 여기 한국에서 본 놀라운 것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뭔지 아세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지하철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더라고요. 하버드 동료들에게도 말했어요. 같이 가서 이 기적을 연구하자고요. 여러분, 가끔은 전혀 예상 못한 곳에서 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어요. 저처럼 작은 나라에서 큰 교훈을 배울 수도 있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수록 더욱 뜻깊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